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많았죠. 예, 지수도 그렇고 흐름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 좀 특징주는 아무래도 엔터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최근에 계속 얘기 드린 육각형 주식 그런 흐름도 같이 파악하면서 과연 얘네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배당, 성장성, 영업이익 비율, 저평가, 정배열,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또 같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지금 하이브부터 하이브, JYP, SM, YG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JYP가 9.5%나 하락했네요. 이게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느냐? 일단 이유는 앨범 판매 뭐 양이 뭐 좀 감소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뭐 팬층 외에는 이제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공식 유튜브 가면 다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가면 최신곡도 이제 다 들을 수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젊었을 때는 길거리에 이제 가장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짜리 이렇게 최신곡 모음 그런 것들을 대학가 근처에서 팔죠. 예, 그거 듣고 그거 한 달 들으면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CD로 넘어가고 CD에서 이제 뭐 점점 발전하다가 이제 아예 테이프 CD 이런 것 MP3 가다가 애플 뭐 나오다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쪽 계통은 이제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LP가 갑자기 또 레트로로 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유튜브가 되셨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판매량이 떨어진 게 앨범 판매량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는 앨범 판매량 때문에 올라갔나? 앨범이 잘 팔려서 지금 하이브, JYP, SM, YG가 지금까지 상승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끌고 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 드렸지만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주식을 앨범 판매량 때문에 주식을 팔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앨범 판매량이라는 게 시그널이 되는 거죠. 신호가 되는 거죠. 2차 전지는 그러면 도대체 왜 떨어진 거죠? 예. 2차 전지가 하락한 거는 원인이 뭘까요? 네. 자, 2차 전지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던 LNF, 에코프로 이런 아이들이 그럼 도대체 7월 26일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날 이후로부터 반토막이 났을까요? 시그널이 나온 거죠. 뭐 어떤 저는 이제 그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 원인, 근원이 있는 거죠. 올라가야 하는 이유, 떨어져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판단하고 이제 기관이나 돈 있는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올라가는 명백한 이유,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주가를 주장창 올립니다. 근데 이제 떨어질 만한 이유들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하죠. 이제 그런 거,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과거에 조선주들은 이제 뭐 해운 운임 지수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주가가 망가지면 이제 그게 막 지표가 돼서 막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정유가 떨어지듯이 뭐가 그 연동되는 연계되어 있는 하이퍼링 링크처럼 이렇게 마치 그 싱크로나이즈 된 것처럼 막 주가가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춤을 추기 전에 미리 가장 최첨단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기관이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리 꺾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래서 자 지금 엔터주들은 그런 게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JYP를 먼저 본다면 JYP가 2020년부터 코로나 겪고 지금 한 2만원짜리 주식이 14만원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JYP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3조짜리 회사가 매출을 영업이익을 찍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3조짜리 회사면 3천억 영업이익 찍고 뭐 최소한 3천억, 내가 늘 얘기드리는 아까 여기 항목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0%는 최소. 야, 회사를 운영할 거면 10%는 돼야지. 그 정도 해야지. 돈을 버는 회사로서 10%는 돼야지. 그럼 5점을 줬을 때 얘를 만약 5점으로 준다고 치면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 건데, 자, JYP가 시가총액 3조 2천억짜리 회사인데 작년에 600억 찍었어요. 600억. 예. 터무니없죠. 예. 그 다음에 올해 한 1,400억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 정도,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 찍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기업이 JYP가 어마어마한 성장주냐? 저는 도대체 엔터즈가 왜 어떤 개념으로 성장주인지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아티스트들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YG입니다. 아티스트들이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마저도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YG는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죠.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인데 860억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모양입니다. 3조짜리 회사가 지금 1,400억, 작년에 600억 찍고 YG도 작년에 500억 찍었는데 시총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YP와 YG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거겠죠. 안정성이겠죠. 안정성. 배당은 안 주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오너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앞으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JYP와 YG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은 정말 음악성 있고 예술적이고 뭔가 그루브가 있고 뭔가 힙하고 이런 거는 YG가 맞는데, 이 회사로서 봤을 때는 불안하다는 말이죠. 얘네들이 아티스트들인데 약간 사고를 친단 말이야. 근데 JYP는 약간 그루브도 감도 좀 떨어지고 힙하지도 않고 뭔가 정통파고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냥 준수하단 말이죠. 근데 돈을 버는 건 얘네들이 더 잘 번다는 거죠. 꾸준하게 사고도 안 쳐요. 사고 칠 것 같은 애들은 다 내보내죠. 박지범 내보내죠. 현아 내보내죠.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약간 JYP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YG 같은 경우는 나 내 말 듣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놔뒀더니 완전히 이상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리미엄에 안 붙는 거죠.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또 독특한 캐릭터죠. 예. 뭐 얼마 전에 박진영하고 하이브의 방치하고 같이 나와서 영상 찍은 걸 보니까 왜 박진영보다 한 칸 위인지 딱 거기서 이제 서울대 미학과에서 뭐 수석 차석 졸업했다고 딱 얘기하면서부터 대화를 둘이서 하는데 지적 수준이 한 칸 위구나. 얘네에게 사고의 깊이가 한 칸 위구나. 생산력이 한 칸 위구나. 통찰력이 한 칸 위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얘가 노래는 못 부르고 춤은 못 추지만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티스트, 어떤 예술의 어떤 한 정점을 지금 BTS가 찍은 이유가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가사들이랑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와 레벨이라든 박진영과 레벨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이브는 계속 그 수장이 그 사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이제 10을 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얘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뭐 지금 나오는 뉴진스라든지 앞으로 새로 나오는 그룹도 어떤 그룹을 만들든지 그 경영의 어떤 마인드라는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계속 반영될 거니까.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S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진 상태고요. YG는 뭐 거의 최악이죠. 지금 뭐 블랙핑크도 휘청휘청하고 있고 계속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YG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육각형 주식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이브는 성장성을 10을 주겠는데 그렇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기업들이 첫 번째 성장주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EPS, PER,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시총에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하이브도 지금 시가총액 8조면 8천억 찍어야 되죠. 자, 얼마 찍는지 보겠습니다. 자,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래, 너희들 아티스트고, 그래, 방탄, 뭐, 그래, 다 알겠어.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냉정하게, 우선 하이브부터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못 법니다. 8조짜리 회사면 8천억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3천억 찍죠? 예. JYP, 3조짜리 회사인데, 3천억 찍어야 되는데, 1조 4천억 찍죠? SM 같은 경우는 2조짜리 회사인데, 2천억 찍어야 되는데 1,500억 찍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SM이 가장 가까운 수치에 와 있습니다. 10%에. 그렇죠. YG는 860억. YG도 마찬가지 가까운 수치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이 즉슨 지금 어떤 상태다? SM과 YG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문제, 어떤 외부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돈을 벌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까지는 돈을 잘 벌어서 저평가인 상태인 거죠. 저평가인데 앞으로 더 저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평가 점수에서 또 빠지는 거죠. 5%로. 네. 점수가 또 빠지는 겁니다. YG 엔터 또 마찬가지. 이 두 회사들은 지금도 아직 오리무중인데 앞으로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고, 반대로 하이브와 JYP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밀렸죠. JYP 같은 경우는 14만원에서 9만원, 하이브 같은 경우는 42만원에서 19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네 회사를 비교를 한다면 저는 하이브와 JYP가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7점. 그러니까 이쪽을 더 저평가를 주고 싶다는 거죠. 점수를 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떨어졌지만 같이 떨어지고 누가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하락했냐, 고점 대비 70% 80% 빠진 게 더 저평가가 아니라, 주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글로벌 주시장이 망가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태를 저평가라고 표현하고, 회사가 나빠져서 빠지는 건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성장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이제 고PR을 주시게 되고,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고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하이브가 이제 단편적인 예죠. 지금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폭발을 더 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뉴진스가 지금 BTS를 능가해버리면 그러면 이 모든 숫자들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들이 지금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뉴진스 다음 나온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JYP나 SM이나 YG나 저는 만약 이 네 개 회사의 어떤 엔터 주식을 산다면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이브라는 종목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조냐, 3조냐, 2조냐, 1조냐의 어떤 시총의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누가 고점 대비 더 많이 빠졌냐, 덜 빠졌냐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선상에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하이브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대구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구에 집을 사놓느냐, 아니면 그래도 지금 가장 핫한, 서울에서 가장 핫한 뭐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압구정이라든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뭐 성수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를 사둘 것이냐.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냥 성수나 압구정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낫는 거죠.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산다면 이제 그 동네에 산대. 살 돈이 있어도 2억이 있어도 대구에는 아파트를 안 사놓는다는 거죠. 미분양 상태고
그쪽에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핫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저평가가 아니라 계속 저평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평가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서울이 도심화가 되면서 더 메가 서울이 되면 여기는 압구정이 더 핫해지니까 사람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이 다 서울 주위로 자꾸 오고 자꾸 압구정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하이브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아이들만 다른 아이돌들도 하이브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세계적인 사람들도 하이브를 잘 모르지만 하이브가 유명하니까 이제 유명해진 덕분에 그 집은 장사 계속 잘 되는 거죠. 계속 줄을 서고 있으니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줄을 서고 있으니까 가서 먹어보는 거죠. 그냥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맛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사람은 그것도 알면서도 또 그 집 가서 먹는 거죠.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많이 벌게 되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배당이라는 걸 지급할 겁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는 지금 DPS 1,600원 하이브, JRP 480원, SM DPS 얼마고? 1,300원. SM 지금 제일 많이 주죠. 그러면 YG가 200. 그러면 수익률로 봤을 때 약 한 0.4에서 0.1 뭐 1까지 SM 1까지 0.4 하이브는 뭐 거의 안 주고 이제 올해 줘봤자 얼마.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배당 수익은 점수가 다 한 2 이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1 줄게요 다시. 그러니까 배당주는 아니다. 얘네들은 배당주는 아니야.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이게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뭐 세계적인 회사들이 보면 성장기에는 모든 돈을 다 회사에 투자를 해야죠. 그걸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건 멍청한 거죠. 지금 하이브, JYP, SM, YG는 번 돈을 무조건 새로운 아이돌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죠. 지금 사옥 사고 사옥 확장하고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회사가 규모가 커져서 돈을 이제 충분히 벌어놨기 때문에 더 이제 높은 단계에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경영학적으로 사고 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래서 JYP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했죠. 경영학과 출신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옥도 사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회사로서 잘 이끌어 경영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아마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아예 투자를 받아버려가지고 상장시켜버려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서 그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게 좀 아마 다른 경영 방식을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경영 참여하든 안 하든 어쨌든 결국 오너의 마인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물어보겠죠. 나 참여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방시혁이 3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뭐라 해도 결국 방시혁이 결정을 하는 데를 아마 믿고 따라가겠죠. 왜 넷마블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아 얘가 뭔가 있구나. 저 아티스트적인 뭔가 있구나. 지금 이걸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얘네들의 어떤 성격상 육각형에서 배당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 7가까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영업이익 비율은 여전히 아직까지 돈은 잘 못 벌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기업 최상급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는 뭐 20%, 30%까지 육박하고 은행들 20%, 30%까지 시총에 대비해서 돈을 벌지만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이브나 JYP 같은 튼튼한 기업이 주가가 빠질 때가 저평가고 SM이나 YG 같은 경우나 이런 좀 뭔가 불협화음 있고 주변 상황이 안 좋거나 정치적 이슈나 뭐 회사 내부적인 이슈나 악재들이 깔려서 막 떨어지는 거는 저평가라고 보면 안 된다.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평가 영역이 아니라 위험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정배열이냐 이제 아니냐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이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이브는 아직 241평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평선이라는 것은 1년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년 평균 가격이 지금 한 22만원이니까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JYP도 최근에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240이 무너졌네요. 예. 그 다음에 SM은 이제 무너진 지 좀 돼서 11만원에서 9만원 한 그리고 YG는 지금 계속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딱 이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보더라도 이제 변동성이 지금 YG 같은 경우는 좀 컸었고 S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지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는 뭔가 좀 거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정석이겠죠.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좀 얘기를 드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상장되고 프리미엄 받고 망가지고 올랐다가 다시 망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항목 그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얘네들을 이제 한 하이브를 일단 예를 들어서 준다면 정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점 정도. 아직 차트가 뭐 예쁜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육각형에서 지금 뭔가 이상한 아이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당 1점, 성장성 7, 성장성이 제일 좋죠. 영업 비율 아직 안 되고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후하게 줬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한 1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좀 못하니까 5 줬고 저평가는 그래도 좀 후하게 줬을 때 최근에 주가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7 정도 주고 얘를 7까지 주기는 좀 무리다. 저평가를 7까지 주기는 성장성이 제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7은 주기는 좀 힘들고 정배열은 그냥 기본 5 주고 자 이제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뭐 190만 뭔가 들어왔네요. 하나 띵 하고 들어왔네. 20%대로 왔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가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을 이렇게 방시혁, 넷마블, 두나무, 스콧, 사무엘 뭐 누굽니까? 뭐 연예인 뭐 약간 엔터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 같은데 느낌상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뭐 블록딜로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포텐셜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지금 뭐 뉴진스나 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 방탄, 르세라핌 뭐 이 또 음악 내면 일단 딱 들어보면 뭐 좀 다르죠. 예, 느낌이 저도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JYP 엔터의 어떤 빅스타가 지금 현재 스코어 누구죠? 있지인가요? 있지. 그다음에 SM 뭐 누구죠? 예, 슈퍼 소녀시대 끝났고 자 볼까요? 단타 끝났죠, 보아 끝났죠, 동방신 끝났죠, 슈퍼주니어 끝났죠, 샤이니 끝났죠, 엑소 끝났죠, 네벨벳 좀 살아있나요? NCT 좀 살아있나요? 그로 에스파가 좀 살아있구나. 에스파가 좀 세긴 하죠. 에스파랑 뉴진스랑 자 그다음에 YG는 누구죠 지금? 블랙핑크 악동이 아직 살아있고 악동이 살아있구나. 블랙핑크 아이콘 없었죠. 트레저 그러니까 YG는 없잖아 지금. 블랙핑크 이거 해체되면 진짜 이거 없어지면 악동이 이제 먹여 살리네요. 악동이 먹여 살리네요. YG로. YG가 악동으로 갔구나. YG로 갔구나. 지금 악동이 좀 핫한데 그쵸? 약간 YG도 저평가인데 그러면 자 YG 저평가를 조금 줘야 되겠는데 요거 위기 잘 극복하면 악동이 먹여 살리면 새로운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뭔가 예술적인 면은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하나는 가지고 있긴 하죠. YG가 사건 사고만 없었으면 지금 SM보다는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JYP까지 뭐 JYP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는 되는데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카카오도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네이버랑 카카오랑 봤을 때 네이버는 안 잡잖아요. 근데 카카오 겁나 잡잖아요 지금. 몸통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전 정부와 이번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느낌이, 카카오는 전 정부, 네이버는 이번 정부 같고, 정권 바뀌면 네이버도 좀 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정말 수십 년간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한 아이 같은 느낌? 그냥 JYP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가 JYP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이버도 장난 안 치잖아요. 카카오처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안 치잖아요. 네이버도 네이버페이 상장시키고, 뭐 네이버 뭐 모빌리티 상장시키고, 네이버 관련된 뭐 쇼핑 엠페이 상장시키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해서 뭐 주가나 뻥튀기 하고 뭐 시세 차익 나오려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인드가 아마 이해진과 아마 이 카카오의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김범수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핵심적으로 결정할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도 보여주시피, 자,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지금 블록딜이 하나 들어온 게 있으니까 한 7점 정도 줘야 되겠네요. 그래도 거의 그 성장성하고 맞물. 이 성장을 써보고 이걸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림 이상해지네. 그 다음에 두 번째, JYP가 이번에 이렇게 미친듯이 폭발했던 것 중에 하나도 JYP가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네요. 47에서 40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이 빠지면서 JYP가 빠졌구만. 그래요. 외국인 지분이 확 빠졌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외국인이 나가면서 지금 여기 지금 이때부터 언제야? 20% 때부터 지금 40 거의 50% 육박할 때까지 이 주가를 지금 JYP를 외국인이 끌어올렸는데, 이제 나가면서 수익 실현해 버리니까 이제 밀려는 거고, 하이브는 아직 외국인 지분이 안 나갔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JYP는 한 7점이었는데 지금 6점대로 떨어진 것 같고, SM 어떤가 볼까요? SM도 뭐 지분율이 별로고, YG는 어떨까? YG도 뭐 쏘쏘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를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를 가장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앨범 판매율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주식은 하이브라고 좀 생각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지분율도 올라왔고, 앞으로 에티스트도 좋은데 고점 대비했을 또 많이 빠져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새로운 뭔가가 기대가 되는, 미래가 보이는 뭔가 보이는데 주가가 이제 자꾸 빠지고, 주식시장이 여기서 좀 더 망가지면서 더 투매가 나왔다,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잡아야 된다면 저는 이 네 중에서 하이브를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접근을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도 뭔가 이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안 사죠. 저는 절대 안 사요. 결국 저는 안 삽니다. 최종적으로 해서 이 육각형 주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판단만 할 뿐 사지는 않습니다. 얘가 아무리 주가가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40만이 돼도 저는 안 삽니다. 왜?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이게 10이 되더라도 안 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이 되더라도 안 삽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100% 완벽한 주식은 없죠. 완벽한 주식은 없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육각형이 아닌 주식들이, 제목을 바꿀 수는 없나요? 육각형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각형 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육각형이 아닌 주식, 문제가 있는 주식을 사서 나중에 육각형이 되었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저의 어떤 오늘 최종적인 조언입니다. 완벽해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고 화려하고 불꽃이 피고 뭐 엄청난 앞으로 고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돈을 엄청 벌 거고 배당도 엄청 많이 줄 거고 외국인도 더 투자할 거고 정배열 될 거고 미친 듯이 주가가 폭발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사야 될 때가 아니라 팔아야 될 때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하이브라는 주식을 뭐 JIP라는 주식을 SM이라는 주식을 YG라는 주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왜 흔들린지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밀릴 것인지 그러니까 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봐가는 거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이제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 뭐 주가도 좀 하락세가 멈추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나는 진짜 하이브라는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뭐 점진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뭐 한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JIP를 나는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YG가 힘들지만 난 악동이 지금 저게 더 터질 것 같다. 세계적으로 악동이 지금 터질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하신 분은 악동을 모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버튼을 클릭하는 거는 본인 책임인 거죠. 그리고 본인의 돈이죠. 수익이 나도 여러분의 돈, 손실이 나도 여러분의 돈. 이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 여러분의 돈이 하락을 빠지는 거고 제 얘기를 듣고 주식 샀는데 올라갔어요. 여러분의 돈이 수익 나는 거죠. 저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의 어떤 이 생각을 그냥 마치 뉴스 보듯 드라마 보듯 뉴스 앵커가 이제 뭐 나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그냥 훈수 뜨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을 뜨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닥을 뜨면 지면 여러분이 진 거죠. 이겨도 여러분이 이기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떠야지 저렇게 떠야지 코칭하고 얘기하는 사람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제가 야 저거 저렇게 해야지 말을 해봤자 본인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야 축구할 때 어제 이강인 슛 봤죠. 야 저거 발목에 힘 빡 주고 디딤발 잘 짚고 사람 안 올 때 골키퍼 옆으로 싹 차서 무회전으로 차면 저렇게 넣을 수 있어. 그건 누구나 전 세계인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강인밖에 없죠. 그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클릭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강인 수준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이강인이 노력을 해야 되며 본능적으로 타고나야 되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어제 얘기 드렸던 SK텔레콤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목은 어려운 종목입니다. 하이브, JIP, SM, YG엔터 변동성이 엄청 크겠죠.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